1909년 The Airship Destroyer라고 하는 영국 영화가 개봉했습니다. 스크린에 비추어지는 건 참혹한 장면이었는데요. 적의 비행선이 평화로웠던 마을을 폭격하면서 차와 집이 파괴되어 갑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건 사랑을 이루지 못한 발명가입니다. 그 공방에는 순항 미사일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어서 싸움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 픽션의 결말은 마지막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진정한 고정밀 병기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미가 가시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영상 시작부터 순항 미사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우선 그 순항 미사일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호크는 이미 전설이 된 미사일인데요. 1983년 이후 미국의 주요 군사작전에 반드시 투입되고 있습니다. 아음속으로 비상하는 이 미사일은 지상시설, 선박, 잠수함, 항공기에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날개의 힘을 빌려 저공 비행함으로써 지형을 유리하게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면 방공망에서 몸을 숨기면서 2,400km 떨어진 곳에서도 강력한 폭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토마호크는 다양한 전투 양식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집속탄과 핵탄두까지 탑재할 수 있고요. 또한 장거리 운반 수단으로 사용하기에도 적합하고 정찰용 드론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블록4라고 불리는 베리에이션은 5에서 10m의 정밀도로 타겟을 파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게다가 2021년에는 최신형인 블록5가 투입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개선된 것 이외에 이동하는 목표를 파악하는 기능의 도입 등에 의해 표적이 되는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토마호크는 유서 깊은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현역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개량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스앨러모스 국립연구소가 옥수수 유래 에탄올에서 토마호크 연료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을 정도입니다. 실로 친환경적인 살상무기인 것 같네요. IAI 사제 자폭형 드론 하롭. 하롭은 이스라엘 회사인 이스라엘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스가 개발한 무게 23kg의 드론입니다. 목표물을 발견하면 스스로 돌격해서 자폭과 함께 공격하기 때문에 자폭형 드론 또는 가미카제 드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적에 대한 공격 무기로서의 특성과 색적 기능을 가진 무인 항공기로서의 특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지상, 해상에서 발사가 가능하지만 특별 기종에서는 공중에서의 발사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드론은 최대 9시간 연속 비행이 가능하고요. 또한 오퍼레이터 반경 200km 이내에서의 최대 항속거리는 1000km나 됩니다. 목표물을 감지하면 급강하해서 충돌 시 폭발하여 목표물을 파괴해버리는 것이죠. 추적 시 오차는 단 1m도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오퍼레이터는 공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드론을 기지로 되돌리거나 다른 타깃으로 향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 드론에는 소형 버전인 그린 드래곤이라 불리는 버전이 있습니다. 최대 2-3시간 하늘을 비행할 수 있고요. 숨어있던 타깃이 불시에 나타났을 경우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하롭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서 아제르바이잔이 여러 번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이스라엘이 하롭을 사용해 시리아의 방공 설비를 파괴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터지지 않는 폭탄, CBU-107 패시브 어택 웨폰. CBU-107 패시브 어택 웨폰은 폭탄물을 탑재하지 않는 유도식 항공포탄입니다. 철이나 텅스텐 막대가 담긴 용기로 시속 950km로 표적을 향해 가는 것인데요. 이 폭탄은 방공 시스템의 범위 밖의 고고도를 비행하는 항공기에서 투하되어 관성항법 장치에 의해 목표 상공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경납 용기를 전개하여 막대 모양의 철갑탄을 뿌려
대상물을 산산조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는 연료 탱크와 변전소, 레이더 안테나 등 이른바 소프트 타깃을 무력화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 옥상에 표적이 되는 헬리콥터가 있다고 해보면요. 헬리콥터는 파괴되지만 건물 자체에는 거의 피해가 없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폭탄은 개발 기간이 불과 100일로 아주 짧았다는 점도 흥미로운데요. 2002년부터 에그린 공군기지에서 개발이 시작되고 이듬해 3월에는 이미 실전에서 처음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군사작전 중 이라크 정보부 건물에 투하돼 옥상의 안테나 2기를 파괴하는 데에도 성공했다고 하네요. 155mm 유탄포용 포탄 보너스. 이것은 최대 35km의 사정거리에서 표적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155mm 유탄포용의 매우 영리한 포탄입니다. 스웨덴의 보포스사와 프랑스의 넥스터사가 공동 개발했고요. 발사된 포탄은 포물선을 그린 뒤 목표 접근 시 첨단부, 꼬리부, 2개의 자탄 컨테이너 등 4개의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를 통해 전차, 대포, 대공무기 등 2가지 목표물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죠. 분리 후 자탄 컨테이너는 급격히 속도를 잃고 이후 자탄이 방출됩니다. 자탄에는 자세를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한 판상형 날개와 목표물 포착을 위한 적외선 센서와 레이더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 상공을 비행하고 단 4초 만에 32,000평방미터 범위를 스캔하는 거죠. 또한 받은 정보를 처리하여 올바른 타깃과 그렇지 않은 타깃을 그 크기와 온도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불타고 있는 전차는 타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목표물이 정해지면 자탄에서 철갑탄이 발사돼 초속 2km 이상의 속도로 대상물을 꿰뚫습니다. 130mm 두께의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데요. 관통 후에 포탄을 장렬시킴으로써 적에게 재기불능 레벨의 손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M142 하이마스. M142 고기동 로켓포 시스템, 약칭 하이마스는 록히드 마틴사의 다연장 로켓 런처 시스템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되었습니다. MLRS용 227mm M26 미사일 6발 또는 610mm 에이타킴스 미사일 1발을 탑재할 수 있는데요. 후자는 최대 300km의 사거리와 오차 9m의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2023년에는 사거리를 약 500km로 늘린 고정밀 신형 공격 미사일로 대체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세대 정밀 지대지 미사일 PRSM 개발을 추진하는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3사가 하이마스와 호환되기 위해 개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상의 표적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해상의 표적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저승사자 MQ-9 리퍼. 공격용 드론은 현재 무기 시장에서 드물지도 않고 전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터키의 바이락탈은 많은 러시아군들에게 이미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하늘의 공포, 미국의 무인기 MQ-9 리퍼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드론은 2007년 이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등의 전투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의 다른 조직에서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투 행위와는 무관한 나사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거대한 새의 날개 폭은 20m, 길이는 11m, 최대 중량은 4,760kg, 최대 탑재 중량은 1,700kg입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제작한 완전 전투용인 이 다용도기는 최장 23시간의 연속 비행과 1,900km나 되는 거리의 비행, 그리고 15km가 넘는 고도까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드론에는 다양한 감시 체계 및 230kg의 레이저 유도 폭탄과 헬파이어 미사일 등의 무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헬파이어에는 다양한 버전이 있는데요. 특히 닌자 폭탄으로 알려진 것이 흥미롭습니다.
화약을 사용하지 않는 45kg의 고정밀 비상체이지만 착탄 직전에 6장의 날이 별 모양으로 열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매우 정확해서 주위에 미치는 데미지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이 타이밍에서 저희 영상의 가장 큰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도착하고 게다가 가장 평화적인 무기가 바로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건 물론 여러분의 좋아요입니다. 상냥함이 담긴 공격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얼마든지 받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헤어질 시간이네요. 하지만 곧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첫 부분에서 말씀드린 사랑을 이루지 못한 발명가에 대해 아직 기억하고 계시나요? 발사한 로켓은 비행선에 명중했고 주인공은 모두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여성을 향한 구원도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